네, 안녕하세요. 우리 108회 세무회계 상급 기출문제 세법 1부, 2부. 자, 이번 시간에 전체 한번 기출문제 풀이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 세법 1부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자, 1번. 다음 중 법인세법상 납세 의무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는 것. 1번. 매회 시험에 출제되는 부분입니다. 영리내국법인은 국내, 국외 모든 소득에 대해서 법인세 납세 의무가 있다. 맞는 표현이고요. 2번. 영리외국법인은 국내 원천소득, 그 다음에 부동산 투기 등을 방지하기 위해서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 의무가 있습니다. 3번. 비영리내국법인은 국내 원천소득 중 수익사업. 자, 비영리는 수익사업, 단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 의무는 없습니다. 있다 했기 때문에 틀린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비영리내국법인은 청산하게 되면 자녀재산이 국가에 귀속되거나 다른 영리법인에 귀속되기 때문에 청산소득 자체가 발생할 여지가 없습니다. 정답 3번입니다. 4번. 비영리외국법인은 국내 원천소득 중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납세 의무가 있다. 맞는 표현이고요. 정답 3번입니다. 우리 거주자, 비거주자 매회 시험에 나오죠. 자, 내국법인이 있고요. 그다음 외국법인이 있습니다. 일종의 외국법인은 우리 비거주자, 내국법인은 거주자. 자, 여기는 이제 각 사업용 소득분만 본다면 국내 플러스 국외. 외국법인은 국내. 자, 이 중에 비영리는 이 중 수익사업에 대해서만 납세 의무가 있죠. 그래서 큰 틀, 소득세법, 법인세법 매회 출제되는 부분에 속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고요. 자, 2번. 소득처분 성격이 다른 하나는 자, 배당, 2번에 상여, 기타 사회유출은 전부 다 사회유출이죠. 사회유출. 사회유출 중에 배당, 상여, 기타 사회유출이고요. 6번은 내부에 남아있는 겁니다. 사내 유보입니다. 정답 3번입니다. 3번. 법인세법상 사업연도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 자, 1번. 내국법인의 사업연도 개시일은 법인 설립 등기일이다. 어떻게 보면 맞는 표현도 같은데 이거는 처음 사업 시작할 때만 그렇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이제 뭐 1월 1일 또는 2월 1일 이렇게 정해진 날짜가 있겠죠. 그때가 각 사업연도 사업 개시일이고요. 최초 설립할 때만 법인의 설립 등기일이고요. 그래서 무조건 설립 등기를 했기 때문에 틀린 표현입니다. 2번. 사업연도는 1년 미만으로 정할 수 없다. 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 2번 두 개가 되는 겁니다. 1번, 2번. 자, 3번에 해산하면 개시일부터 해산 등기일까지 1사업연도고요. 합병에 의해 해산하면 개시일부터 합병 등기일까지 맞는 편입니다. 3번의 정답은 1번, 2번이 되겠습니다. 자, 4번. 법인세법상 송금을 인정되지 않는 것. 자, 2번. 양도한 자산의 양도 당시 장부가액. 3번. 업무와 관련된 부동산의 재산세. 4번.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 다 송금 대상이고요. 1번에 특수관계자에게 대한 업무무관 가지의금의 대송금은 우리 송금 불산입 항목입니다. 정답 1번입니다. 5번. 결산조정 신고조정 옳지 않은 것. 자, 1번. 우리 대손충당금, 퇴직급여 충당금은 결산조정입니다. 결산조정. 정답은 1번입니다. 2번에 재고자산평가손실 결산조정이고요. 3번. 감가상각자산 즉시상각 마찬가지로 감가상각비 결산조정입니다. 4번. 생산설비의 폐기 손실 결산조정 항목입니다. 뭐 재고자산의 뭐 폐기 또는 평가 손실 전부 다 이것도 결산조정 사항이죠. 자, 정답 1번입니다. 6번. 법인세법상 손익의 기속 시기로 옳지 않은 것. 1번. 우리 상품. 일반적인 부동산 제외한 상품의 판매는 상품의 인도일.
2번 시용판매는 상대방의 구입 의사를 표시한 날입니다. 구입 의사를 표시한 날이고요. 정답 2번입니다. 단기할부 인도 기준, 위탁 판매 수탁자 기준. 6번의 정답은 2번입니다. 자, 7번 식기사업연도 접대비 관련된 자료이다. 법인세법상 한국에 접대비 한도 초과액과 그 세무조정으로 옳은 것은? 자, 전부 다 법인카드 사용했고요. 접대비용이 4,800입니다. 즉 한도 시부인 대상이 되는 접대비가 4,800이죠. 직부에는 없고요. 자, 세법상 법인세법상 한도가 3,900입니다. 한도초가 900만 원이고요. 송금불산입 (900입니다) 우리 접대비 한도 초과액은 기타 사유출이죠. 무조건 기타 사유출. 정답 2번입니다. 자, 8번. 다음 중 법인세법상 감가상각자산에 포함되는 것 사용을 해야 되고요. 1번 사업에 사용하지 않거나 2번 건설 중인 자산 아직 만들고 있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는 겁니다. 3번 시간의 경과에 따라 가치가 감소하지 않는 자산 토지 대상이 아닙니다. 정답 4번입니다. 일시적으로 잠깐 유휴설비 잠깐 쉬고 있는 자산도 감가상각 대상에 포함됩니다. 정답 4번이고요. 9번 법인세법상 퇴직금 지급 시 퇴직급여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정답은 1번이죠. 임원이 연임된 경우 현실적인 퇴직을 보지 않습니다. 상근이 비상근되는 경우, 합병으로 퇴직하는 경우, 사용인이 임원으로 취임하는 경우 현실적인 퇴직 사유입니다. 정답 1번입니다. 자, 10번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업무용 승용차의 운행기록부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 한 대당 비용으로 인정되는 금액. 자, 근데 업무 전용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전액 송금 불산입니다. 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전액 불산임입니다. 정답 1번입니다. 11번 수익적 지출에 해당하지 않는 것. 자, 1번 본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는 자본적 지출입니다. 자산가액에 업을 해서 감가상각비로 송금 처리됩니다. 자, 2번 소모된 부속품, 3번 타이어, 4번 파손 유리 전부 다 수익적 지출이고요. 바로 비용. 정답 1번입니다. 자, 12번 23년도 기속 기부금은 얼마인가? 우리 기부금은 어떻게 되죠? 기부금은 현금주의죠. 접대비는 발생주의고요. 기부금은 현금주의입니다. 그래서 지급한 연도에 기속이 됩니다. 자, 실제 지출한 연도가 2023년이니까 한도 범위에 전액 들어온다고 가정했고요. 그래서 1억 23년 귀속 법인세법상 송금 대상이 되는 기부금입니다. 정답 3번입니다. 13번 법인세법상 적용되는 세율은 얼마인가? 자, 회사의 사업년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만 7월 1일 설립 신고했기 때문에 12개월로 환산하면 1억 8천이 되죠. 자, 1년으로 환산하면 6개월에 9천이니까 1년 환산하면 1억 8천이 됩니다. 2억 이하니까 우리 9%가 되죠. 정답 1번입니다. 14번 부가가치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로 옳지 않은 것. 1번 사업자는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자, 영리 비영리 불문합니다. 1번이 틀린 내용입니다. 2번 과세사업이란 부가세 과세되는 재화 용역 공급하는 사업. 면제사업이란 면제되는 재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일반 과세자는 자, 과세사업자를 크게 일반과 간이로 나누는데 간이를 제외한 간이가 아닌 사업자를 일반 과세자. 15번 사업장 단위로 등록한 사업자가 사업자 단위 과세사업자로 변경하려면 사업자 단위 과세사업자로 적용받으라는 과세경 개시 20일 전까지 변경 등록해야 됩니다. 정답 3번입니다. 16번 사업자가 아닌 A씨가 과세대상 재화를 수입하는 경우에 대한 설명. 자, 우리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는 두 가지가 있죠. 공급자 컨셉이 있고요. 사업자. 그 다음에 우리 수입자. 수입자는 이거는 사업자, 비사업자 전부 다 대상이 됩니다. 수입하는 자는 매입자 컨셉이니까. 그래서 사업자는 공급자만 되고요. 공급자는 사업자만 되고요. 영리, 비영리 불문합니다. 근데 수입자는 사업자든 비사업자든 다 가능합니다. 자, 1번 부가세 납세의무자 대상이 되고요. 우리 세관장이 대행에 징수합니다. 4번 사업자 등록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 사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정답은 3번입니다. 납세지는 관세법에 따라 수입 신고를 하는 세관의 소재지입니다. 정답 3번입니다. 17번 부가가치세법상 과세상 거래에 해당하지 않는 것. 자, 1번 상가임대, 2번 기계처분, 3번 소형 승용차의 처분, 4번 상품권의 판매. 상품권의 단순 판매는 유가증권이기 때문에 과세상이 아니고요. 상품권하고 현물이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되는 현물하고 상품권하고 교환되는 시점이 그때 과세고요. 정답 4번입니다. 18번 영세율 적용 대상 거래가 아닌 것. 1번 용역의 국외 공급, 2번 수출, 3번에 외국 항행 용역, 4번 국외 사업자의 견본품 반출. 이건 이제 과세 대상 자체가 아닙니다. 견본품은 과세 대상 자체가 아닙니다. 그래서 부가가치세법상 과세상이 아니기 때문에 간주 공급도 아니고요. 과세 대상도 아니기 때문에 영세율 자체, 영세율 적용 아니냐는 것 고려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처음부터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정답 4번입니다. 19번 부가가치세법상 면세 포기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 1번 면세 대상이기만 하면 면세 포기가 가능하다. 아니죠. 우리 항목들이 있죠. 영설이나 학술 연구 이런 특정 대상이 있습니다. 정답 1번입니다. 2번 사업 개시할 때도 면세 포기 가능하고요. 3번 면세 포기하면 3년간은 다시 돌아오지 못합니다. 4번 3년의 경과 후 나 다시 면세 적용하겠다는 신고를 제출하지 않으면 계속 면세 포기한 걸로 간주가 됩니다. 정답 1번입니다. 20번 필요적 기재사항이 아닌 것. 1번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명칭, 2번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3번의 작성 연월일. 정답은 4번입니다.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는 필요적 기재사항이지만 공급받는 자의 성명 명칭은 임의적 기재사항입니다. 정답 4번입니다. 21번 제조업을 영위하는 대안에 23년 10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매입 내용이다. 23년 제2기 확정 신고 시 공제받을 수 있는 매입세액은 얼마인가? 자, 첫 번째 가사 관련 구입, 업무 무관이죠. 불공제. 사업용 기계장치 구입, 매입세액 500 대상입니다. 세 번째 거래처 선물 구입, 접대 목적으로 구입하는 것. 접대 목적은 매입세액 불공제. 자, 공제받을 수 있는 매입세액은 500입니다. 정답 2번이고요. 22번 매입자 발행 세금 기한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자, 1번 우리 매입자 발행 세금 기한서는 6개월 이내, 과세기간 종료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해야 됩니다. 2번 매입자 발행 세금 기한서 합계표를 제출한 경우 공제받을 수 있고요.
3번. 거래 건당 3만 원이 아니고요. 5만 원이죠. 정답 3번입니다. 23번. 자, 우리 겸용사업자는 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을 해야 되는데 아래 경우 면세 공급가액 비율이 5% 미만인 경우, 공통매입세액 합계액이 5만 원 미만인 경우,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경우, 자, 이때는 안분 계산 하지 않고요. 전액 공제 받습니다. 폐업은 관계가 없는 내용입니다. 폐업은 관계가 없는 내용입니다. 자, 우리 보기 3번을 좀 고칠게요. 무조건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경우 전액 공제받는 경우가 아닙니다. 요건 있죠. 예. 재화를 공급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여 직전 과세기간 없는 경우 당해 과세기간에 공급한 공통사용재화에 대한 매입세액이 안분계산 배제입니다. 엄격히 말하면 3번도 틀린 내용입니다. 실제로는 이런 것만 되죠. 자, 이때 게시했어요. 2월 1일입니다. 신규 사업을 개시했고요. 자, 이때 매입해서 같은 과세기간에 공급. 네. 어떤 특정 A라는 제품을 공통 매입세액이 있고요. 이거를 공급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공급할 때 신규 사업자이기 때문에 안분 배제 전액과표 자, 따라서 이거와 대응시키기 위해서 이 재화를 사서 이 재화를 판 경우에는 이것도 전액 공제. 그러니까 신규 사업을 개시한 과세기간에 매입해서 이때 또 처분을 해야 됩니다. 이런 요건이 충족할 때만 안분 배제죠. 네. 그래서 엄격히 말하면 보기 3번도 틀린 내용입니다. 3번을 이렇게 바꿔주세요. 재화를 공급한 날에 속하는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여 직전 과세기간이 없는 경우 당해 과세기간에 공급한 공통사용재화에 대한 매입세. 좀 어렵지만 사서 팔아야 됩니다. 사서 판 경우. 이 공통매입세액은 전액 공제하겠다는 겁니다. 무조건 신규 사업 개시한 사업료인데 매입했다고 무조건 전액 공제는 아닙니다. 원칙을 안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3번, 4번 두 개 정답이고요. 3번 보기 내용을 이런 요건을 충족해야 됩니다. 24번 의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업종은 자, 상품 판매업은 아니죠. 유통회사는 아닙니다. 면세되는 농축수임산물을 사서 가공해야 됩니다. 가공해서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료를 공급해야 됩니다. 단순히 판매하는 건 안 됩니다. 정답 4번입니다. 25번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가세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 우리 정답은 2번이고요. 간이가세 포기하면 3년입니다. 자, 그 다음에 1번 재고납부세액 계산 대상은 감가상각자산, 제품, 상품 이런 재고도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납부 의무를 면제받더라도 재고 납부세액은 납부해야 됩니다. 자, 조금 어려운 개념인데 그 다음 4번 혹시 일반 과세가 적용되는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으면 다른 모든 사업장은 다 일반이 되는 겁니다. 간이 적용 안 됩니다. 정답 2번입니다. 자, 우리 소득세법. 자, 1번. 소득세법에 관한 설명을 옳은 것. 우리 소득세법의 원칙은 종합과세제도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주자는 국내 국외,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그 다음 퇴직, 양도소득은 분류과세. 2배사근연기는 원칙 종합합산과세. 그래서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하는 건 아니죠. 모든 소득이 아니고요.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1번 틀렸습니다. 2번 소득세는 국세고요. 3번 원칙 거주자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인데 이제 사망하면 1월 1일부터 사망한 날까지입니다.
정답 3번이고요. 4번 소득세는 단일 세율 제도 아니죠. 우리 누진 세율입니다. 정답 3번입니다. 2번 소득세법상 납세지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 1번 법인이 원천 징수하는 소득세의 납세지는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고요. 2번 거주자가 원천 징수하는 소득세 납세지도 우리 원천 징수한 소득 납세지도 거주자의 주된 사업장 소재지입니다. 주소지는 이제 나의 소득세 신고할 때, 나 개인의 거주자의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이런 소득세 신고할 때 주소지 관할 세무서고요. 정답 2번입니다. 3번 거주자의 소득세 납세지는 원칙은 주소지, 주소지가 없으면 거소지. 4번 비거주자의 소득세 납세지는 우리 국내 사업장, 국내 사업장이 없으면 그 소득이 국내 원천 소득이 발생하는 장소입니다. 자, 3번 복식 부기자 의무자인 A씨가 우리 종합소득 확정 신고할 때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항목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합계자랑 시산표를 하는데 이익잉여금 처분 계산서는 법인만 있죠. 배당 법인만 있습니다. 우리 개인이 있고요. 자, 법인은 이제 주주라는 개념이 있죠. 그래서 법인은 이제 배당, 이익잉여금 처분이 있지만 개인은 이런 주주 개념이 없기 때문에 이익잉여금 처분 이런 거는 없습니다. 남은 이익은 전부 자기 겁니다. 사업주 겁니다. 3번의 정답은 4번입니다. 4번 소득세법 종합과세 대상이 아닌 것. 자, 우리 이배사근 연기 종합합산의 원칙이고요. 종합소득이고 퇴직과 양도는 분류과세제도입니다. 정답 2번입니다. 5번 소득세법상 이자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 자, 1번에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2번 일시적인 비영업 대금 이익. 3번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 할인액. 정답은 4번이죠. 대금업을 영위하는 자가 금전대여. 이거는 뭐죠? 우리 사채. 대부업이죠. 대부업. 사업소득입니다. 자, 대부업자는 사업자예요. 정답 4번입니다. 6번 배당소득의 수입시액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 1번 법인세법에 의해 처분된 배당, 우리 결산 확정일입니다. 2번 출자 공동사업자 배당, 과세기간 종료일. 3번 합병의제 배당, 합병 등기일. 항상 합병이나 분할은 등기의 기준이고요. 4번 잉여금 처분 결의는 잉여금 처분 결일이 됩니다. 정답 4번입니다. 우리 수입 시기도 종종 출제되는 부분입니다. 7번 소득세법상 비과세 근로소득에 포함하지 않는 것. 1번 일찍 숙직료 실비 변상 정도 금액. 2번 벽지수당 20만원. 3번 천재지변 재해로 인해 받는 급여. 4번 종업원이 받는 본인 자녀의 학자금 장학금. 자, 원칙은 근로소득입니다. 원칙은 근로소득입니다. 근데 근로자 본인 같은 경우에는 뭐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는 겠지만 회사로부터 근로자의 자녀가 받는 거는 과세 대상입니다. 자, 물론 이제 뭐 사내 근로복지기금 이런 데 받는 거는 이제 비과세되는 부분이 있지만, 자, 원칙 회사로부터 받는 장학금은 학자금은 원칙은 과세 대상입니다. 자, 8번 소득세법상 기타 소득이 아닌 것. 1번 강연료인데 고용계약에 따라 받는 거. 이건 근로소득이죠. 근로소득. 그러니까 고용계약에 따르지 않는 강연료는 기타 소득이고요. 근데 사업자가 계속 반복적으로 하면 또 사업소득. 2번 계약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는 위약금, 기타 소득입니다. 유실물의 습득으로 인하여 보상을 받는 경우 보상금, 기타 소득입니다. 일시적인 강연료, 기타 소득이고요. 자, 9번 연금소득공제 한도, 최대 900만 원까지입니다.
최대 900만 원까지. 정답 3번입니다. 자, 10번.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에 해당되지 않는 것. 1번 사업장의 임차료. 2번 업무와 관련된 차량의 주정차 위반 과태료. 자, 우리 과태료는 법을 어겼기 때문에 필요경비 불산입 대상입니다. 3번 종업원에게 지급한 성과급. 4번 사업장 화재에 대비한 우리 보험료. 필요경비 대상이고요. 11번 11번 내용은 우리 법인세법 내용을 준용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기계장치. 자, 구입했는데 감가상각 방법을 신고를 안 했습니다. 그럼 정률법이죠. 자, 기계는 정률법. 우리 건물은 무신고하면 정해법이 됩니다. 정답 3번입니다. 12번 소득세법 퇴직소득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 1번 총수익 금액의 수입 시기는 퇴직한 날로 합니다. 2번 자, 법률에 따라 합법적 법률에 따라 중간영산이 허용되어 중간영산한 경우에는 현실적인 퇴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정답 2번입니다. 3번 공적연금 일시금 기타 소득이고요. 4번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받는 퇴직위로금 퇴직소득입니다. 물론 이제 법인의 어떤 정관이나 규칙에 따라 받는 퇴직위로금이어야 되고요. 13번 기본공제 대상자 판정 시 소득 요건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 1번 거주자 본인은 소득에 제한 없습니다. 2번 배우자는 나이 요건은 없지만 우리 소득 요건 100만 원 이하여야 되고요. 3번 다른 소득이 없고 총급여만 있는 근로소득자는 500만 원 이하 총급여 기준. 4번 부양가족이 있는 장애인인 경우 나이 요건은 고려하지 않지만 소득금액 요건은 고려합니다. 정답 4번입니다.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됩니다. 14번 종합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자, 우선 기본공제, 기본 인적공제. 자, 본인 있고요. 그 다음 자녀, 소득 없고 2명이니까 300이고요. 자, 그 다음 추가공제. 배우자 없고요. 근데 기본공제 대상자 직계비속이 있으니까 한부모공제. 토탈 400이죠. 정답 4번입니다. 15번 소득세법상 소득공제 대상이 아닌 것. 1번에 우리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소득공제,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소득공제입니다. 청약,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그 다음에 장기주택저당 차입금, 청약, 주택마련저축, 그 다음에 임차보증금, 원리금 상한액 전부 다 소득공제고요.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료는 세액공제입니다. 세액공제. 16번 부당행위 계산 부인 대상이 되는 소득이 아닌 것. 자, 이자소득은 부당행위 계산 부인 대상이 아닙니다. 출자 공동사업자 배당소득, 기타소득, 사업소득 전부 다 부계부 대상이고요. 정답 1번입니다. 17번 소득세법상 원천징수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 1번 이자소득으로 원천징수액이 1,000원 미만인 경우 원천징수해야 됩니다. 1,000원 미만이라도 원천징수 대상입니다. 정답 1번이고요. 2번 인적용역사업자 기본적으로 3%, 비영업대금 이자 원천징수 25%, 소득세 비과세는 당연히 원천징수 의무가 없습니다. 자,
18번입니다. 18번.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 이동욱 씨의 교육비 관련된 자료이다. 소득세법상 세액공제 대상 교육비는 얼마인가? 자, 일단 학자금 대출액 300. 자, 교복은 50만 원 한도까지. 350 정답 2번입니다. 19번. 기준경비를 적용 시 인정되는 주요경비. 자, 고정자산 임차료, 재고자산 매입비용, 인건비. 자, 재고 매입비용, 고정자산 임차료. 고정자산 매입비용은 안 됩니다. 그 다음 인건비. 임차료는 고정자산만. 재고 매입. 정답 2번입니다. 유형자산 매입비용은 대상이 아닙니다. 1번의 사업용 무형자산, 3번의 사업용 유형자산, 임차료, 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는 다 됩니다. 20번. 결성금과 2월 결성금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 자, 결성금은 필요경비가 총수익금액 초과하는 경우. 부동산 임대업에서 발생한 2월 결성금은 부동산 임대업의 소득금액에서만 공제 가능하고요. 자, 그 다음 15년 가능합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추계시행신고는 원칙적으로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21번. 간편장부 대상자가 복식부기에 따라 장부를 작성하여 소득세를 신고하는 경우 기장세액 공제액 산출세액 20%죠. 산출세액 20%. 그래서 180만 원에 20%니까 36만 원. 한도는 100만 원입니다. 정답 2번입니다. 22번. 10년간 2월 공제 가능한 세액공제는 우리 외국납부세액공제고요. 기장, 배당, 근로소득세액공제는 2월 대상이 아닙니다. 23번. 종합소득세 기본세율 옳지 않은 것 1,400 이하는 6%죠. 6%. 정답 1번입니다. 자, 24번. 중간연합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 1번 신규사업자 의무 없고요. 2번 중간연합세액은 11월 16일부터 11월 30일까지 납부해야 된다. 자, 우리 조금 여러분들 혼동할 수가 있는데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보통 고지를 하고요. 근데 고지가 빨리 될 수도 있죠. 고지가 빨리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세금을 빨리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11월 30일까지만 납부하면 돼요. 조금 오해가 소지가 있는 문제인데 일반적으로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고지하는데 고지를 좀 빨리 할 수도 있죠. 빨리 받으면 세금 빨리 내도 특별한 불이익은 없는 겁니다. 빨리 낼 수 있으니까. 그래서 2번도 좀 틀린 표현입니다. 정확한 의미는 11월 30일까지 납부해야 된다. 11월 16일부터 납부해도 되지만 또는 그 전에 납부해야 되지만 정확하게는 11월 말까지만 납부하면 됩니다. 자, 3번 중간연합기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고요. 4번 중간연합세액이 100만 원 아닙니다. 50만 원입니다. 50만 원. 정답은 2번하고 4번입니다. 그래서 11월 15일까지 또 통제기간이지만 뭐 이전에 빨리 받아서 빨리 11월 10일날 납부하는 것도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정확한 표현은 11월 30일까지 납부해야 된다. 25번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닌 것. 자, 우리 서와 골동품은 이제 기타 소득이죠. 일정 요건을 충족한 서와 골동품의 양도는 기타 소득입니다. 물론 사업자가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것은 사업소득이고요. 자,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비상장 주식, 토지 건물은 양도소득세 대상입니다. 정답 1번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세무회계 108회 세무회계 상급, 세법 1부, 세법 2부, 기출문제 풀이 모두 마치겠습니다.